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점심시간까지 모든 수업에서 갑과 을은 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병과정은 화라는 거, 무화기는 토라는 거, 경과 신은 금이라는 거, 인과 계는 수라는 거, 그 다음에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고 신유는 금이고 해자는 수라는 거, 요거 알면 됩니다. 각각 사이사이에 토가 끼인다는 거. 여기서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기본 음양은 그대로지만 이번 시간에 보면 이 음과 양이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과 양이 바뀝니다. 갑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번 시간에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가 이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만세력을 먼저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사주학을 하면서 성명학을 하면서 우리 오행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만세력입니다. 만세력은 왜 만들었을까요? 만세력은 왜 만들었을까요? 만세력은 달력입니다. 달력을 왜 만들었냐면요,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혹 보면 그런 소리 해요. 주역, 그죠? 그 다음에 당역,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법, 당역은 당나라의 역법, 이렇게 역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말하는 만세력이라는 이것도 역법이에요. 역은 달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이에요. 그러면 달력에 달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일일 단위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역법은 입절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돼요, 달이.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거는 맨 처음에 입절이 되는 때겠죠, 그죠? 맨 처음에 달이 바뀌는 그 시기가 해까지 같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 띠가 바뀌는 거는 언제 바뀌냐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입춘보다 더 중요한 게 위에 있는 입절시예요. 사주라는 거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팔자라는 것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기본 개념은 알고 넘어갑시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줄이 네 줄이죠. 그래서 기둥이 네 개다 해서 저거를 기둥규자를 써서 넉사자를 써서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죠.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면요,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내 팔자야 소리 하죠. 이거 팔자가 어때서 이런 소리 하죠. 저게 팔자예요. 내가 태어나는 연, 월, 일, 시에 있었던 저 기운은 뭐냐면 저 밖에 자연의 기운이에요.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저 밖에 지금 서늘한 기운이잖아, 그죠? 유가 서늘해요. 그러니까 서늘한 봄에, 충년에, 봄에, 봄을 나타내는 날짜에 서늘한 기운을 얘는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표현이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면 사주팔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아기의 사주팔자는 저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한 5년쯤 지나갖고 자기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바꾸겠죠. 왜냐면요, 이미 나는 태어났잖아. 그때 있었던 자연의 기운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참 보면은 맨날 사주 바꾼다 그러고 팔자 바꾼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 바꾸는 겁니다. 이걸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주학을 공부하고 성명학을 하는데 저 사주팔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천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기준을 잡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에 따라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이 사람이 빨리 달리는지 늦게 달리는지 큰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 사주팔자가 똑같은 애들이 과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 70년을 우리나라는 많이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에요. 딱 100만 몇천 명이야. 그래서 70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100만 명이에요. 신축년은 몇 명이겠어요? 신축이라는 연도의 간지를 가진 애들은 몇 명? 100만 명입니다. 이해가죠? 이때 태어난 애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월은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그럼 100만을 12로 나누면 돼요. 약 한 8만 한 5천 명. 어림잡아서 한 9만 명 칩시다. 9만 명쯤 될 거예요. 12로 나누면. 그러면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러니까 9만을 30으로 나누면 약 한 3천 명쯤 되겠죠. 그죠? 3천 명쯤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0과 월과 1이 똑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3,000명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전부. 그러면 신은요, 몇 시간입니까? 우리 사조학에서 말하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칸은 몇 칸 돼 있어요? 12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1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40명쯤 되겠죠? 그죠? 약.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사주가 똑같은 사람은 몇 명? 20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는 60개의 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60개. 그러면 한 살짜리가 사주 똑같은 사람이 61살짜리 해도 또 있겠죠. 맞지, 그죠? 60개, 간지가 60개니까. 그래서 적게 잡아도 한 300~400명씩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주로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 저거 들고 맨날 저거 갖고 해석하는 공부해요. 자,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한 300명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요. 뭐 어떻게 사냐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건이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금을 물고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태어날 때 병원에서도 못 태어나고 저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 태어났어요. 사는 자체가 막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백날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사주에 용신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용신운이 오면 뭐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신이나 희신,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은 사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주에다 갖다 지금 막 집어넣더라고. 전혀 의미 없는 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내가 A형이니까 A형은 무조건 소심하다, 그래서 너는 운동선수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AB형은 성격이 괴팍하고 모나고 그 다음에 변덕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행 같은데 이런 데 근무하면 안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있었던 자연의 기운을 말해요. 그러면 그 자연의 기운에 맞게 주변 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첫 번째, 부모의 기운, 태어날 때 있었던 가장 큰, 이 사람한테 어린 시절에 영향을 주는 건 부모잖아, 그죠? 부모의 사주의 균형과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추해내는 거죠. 저 사주를 가진 300명 중에서 부모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천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 음이라는 사주는 딱 고정된 거잖아. 변화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바뀌지 못해요. 사주는 죽어도 못 바꿔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할 수 없고 고정되고 딱 제자리에 딱 멈춰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음이죠. 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음의 기운은 딱 고정된 거예요. 이 사주라는 음의 기운에 어떠한 양이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오행학이에요. 그래서 왜 저번 시간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만물화생, 양과 음이 합쳐져야지만 만물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태계 선생님의 성합십도 드렸죠, 그죠? 절대 음은 음 자체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멋을 내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요. 또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끼리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더 좋게 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저것만 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일본식 점수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죠. 이거는 맞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내가 부자가 될 사주다, 뭐 사주가 좋다, 보니까 뭐 제가 보니까 짜들어 그리 좋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요. 만약에 저 좋다, 그럼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이다. 그럼 쟤는 태어나는 순간에 부자잖아. 맞죠, 그죠? 아버지가 누구든 엄마가 누구든 관계없이 부자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욕을 먹는 이유가 저 운명론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서
커오는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사주라는 것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소리를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저 사주학을 만들어낸 우리 태극기나 우리 한글이 바보들이 만들어낸 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사주학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전부 바보가 되더라. 이거는 누가 봐도 초등학생만 보면 그죠? 공부를 진짜 내가 여기에 공부를 마음먹고 조금만 진도를 뻗어나가면요. 아 이거는 고정된 거니까 음이구나. 음양론만 알게 돼도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가변의 요소, 양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진짜 학문으로서 사주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 속칭 말해 점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문으로는 여기에 어떤 A라는 부모가 더해진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쟤한테만 있는 사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저 사람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부모가 똑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밖에 없으니까. 쌍둥이는 형제니까, 그죠? 딱 이 사람을 위한 사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요. 14세라 그랬어요. 남자 14세, 여자 18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 옛날 우리 학문에서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결혼 시기도 늘어지고 많이 길어졌으니까 통칭 2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운을 할 때도 6개 대운만 했어요. 간혹 보면 7개 대운이 넘어서잖아요. 왜 우리 61갑자, 61가 딱 되면 61살에 뭐 해 먹어요? 61살에 뭐 해요? 환갑잔치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더 이상 이제 운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할 때도 옛날에는요. 옛날 사주는 60갑자, 그러니까 60년까지만 했어요. 1갑자만. 그런데 요즘은 혼자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10년 정도는 운을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한 70 정도까지는 대체로 보더라고요. 20세까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사주학을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2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30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30세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우리 집 사람이 2,500만 원을 써요. 그럼 저는 500만 원을 맨날 빚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살림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현모양처면 뭐합니까? 내가 맨날 술 먹고 깽판지기는 웃긴 놈인데. 이래 버리면 이 여자는 악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고요. 저 배우자가 못나서 못난 게 아니에요. 둘이가 어떻게 만나서 균형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우리 궁합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놈의 궁합도 띠로 다 와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궁합론을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사주학을 공부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후는 배우자와의 균형으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약 한 300명 중, 한 500명 칩시다. 500명 중에 우리 집 사람을 공유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내 사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유일한 사주를 찾아내서 판단을 하는 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부터 할 거고요. 자, 사주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 그리고 이 선천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사주 바꿔야 된다. 팔자 바꿔야 된다. 간혹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생일을 땡겨 먹어야 된다. 생일 땡겨 먹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자연의 기운인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밖의 기운이 뜨겁잖아요. 성질이 급해져요. 밖의 기운이 차갑잖아요. 성질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굉장히 따진다니까. 가을 되면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요.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가을의 기운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봄 되면요. 자꾸 나가고 싶어져.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동안 날 따뜻하고 좋으니까 어디 가고 싶지 자꾸,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밖의 기운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왜냐면요. 간의 기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사주학은 뭐 수상론, 관상론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간의 기운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뭐 요 손가락보다 요 손가락이 길면 뭐 어떻고 뭐 이런 소리 많이 나왔죠. 우리 오행학에 옛날부터 있던 소리예요. 그래서 사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딱 고정된 거다. 이거는 음이다. 여기에 어떤 가변의 양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사주를 만세력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오늘 지금 찾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는 어디다 다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갖고 왔던 프린터에 한 6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드린데 이것만 다 찾을 줄 알면 만세력 찾는 건 누구나 다 찾습니다. 이 위에 있는 요거 82년 2월 4일 양력 12시 40분. 밑에 거는 82년 2월 4일 양력 12시 50분. 둘이 10분밖에 차이 안 나죠. 이 틀림없이 사주가 완전히 두 개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입절일, 입절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잖아, 그죠? 반드시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뀐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된다. 다음으로 입절시가 돼야지만 달이 바뀐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위에 적어놨잖아요. 요 두 가지가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82년 2월 4일 양력 12시 40분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일단 82년을 넘기세요. 82년을 넘기셔가지고 아니요, 미리 적으면 안 됩니다. 적으면 무조건 틀려요. 82를 적으면 안 돼. 거기에 2월 4일을 해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월 4일이 입춘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 위에 입절시라는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 있죠?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으신 분? 못 찾았어요? 2월 4일 날 보면 2월 4일 날짜가 까맣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월 4일 요 위에 보면요. 뭔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몇 시라고 적혀 있어요? 2월, 예? 12시 45분 돼 있죠? 맞나요? 이해 안 가는 분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가요? 자, 봐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봐요. 여기 보면 12시 45분 적혀 있죠? 이거예요. 이게 입절시예요. 여기는 요게 입절시고. 입춘이 언제냐면 여기 까만 거 있죠, 그죠? 2월 4일이라는 뜻입니다. 12시 45분, 그죠? 2월 4일 날 12시 45분이 돼야지만 입춘이 시작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12시 40분이죠. 그렇죠? 입춘이 아직 안 됐어요. 맞죠? 자, 82년이 무슨 해입니까? 82년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술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임술은 2월 4일 12시 45분 이후에 태어난 애가 임술이에요. 그러면 2월 4일 12시 45분 이전에 태어난 애는 임술이 아니고 그 앞에 거.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얘는 신유라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임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달도 아직 2월 4일 12시 45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이 아니고 그 앞에 그 위에 달이야. 그럼 무슨 달? 신축. 자, 신축.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이 뭐죠? 신묘, 무오. 그 다음에 신은 12시 40분은 오시지요. 그러면 얘가 보세요. 무에 시조견표 갑을병정 무에 오가 있을 거예요. 오와 무에서 쭉 내려와서 오하고 만나는 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얘는 될 거예요. 위에 애는. 그런데 밑에 애는 보니까요. 12시 50분이에요. 이 말은 입절시를 지나서 태어났다는 말이지. 그죠? 그러면 신유가 아니고 올해예요. 얘는 진짜 올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술. 임술 맞죠? 그 다음에 달도 지났죠, 이제. 시간이 그죠? 45분 지났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민. 다음으로요. 무오일은 그대로죠. 무오일. 시도 무오시 그대로예요. 자,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는 10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연이 바뀌고 월이 영이 바뀌고 월이 바뀐다는 거예요.